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만족하고 물건을 기웃거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순한 진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소비한 것이 아니라 소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저축하기 위해서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저희 생활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을 반복하면서 저희의 소비 패턴이 점차적으로 간소해졌습니다. 가계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집 관련 비용하고 차 관련된 지출이 사람들이 많이 지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집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할부로 구매를 하거나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매달 몇십만 원씩 계속 돈이 빠져나가곤 하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나 할부금이 전혀 없습니다. 수수가 집을 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빚을 지지 않는 거였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내에서 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는 원룸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룸 전세를 구한 덕분에 기본적인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가스레인지나 빌트인 가구들이나 냉장고 등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저희는 지난 집에서 사용하던 큰 책상 하나만 들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TV도 보지 않아서 집주인분께 기본 옵션으로 있는 TV도 빼달라고 요청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기세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TV 수신료 2,500원도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리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수 사용료, 세 번째는 전기세가 있습니다. 더 원룸 관리비 3만 원으로 지출하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비용, 그 다음에 수도세, 그리고 주방 가스레인지 사용 비용도 원룸 관리비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온수 비용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전기세는 저희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5,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차량 유지비도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둘 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와 관련된 할부금이나 수리비, 보험료, 주유비가 들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택시를 타야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가지 못하는 곳을 꼭 가고 싶다면 비용을 지불해서 택시를 타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출하지 않는 항목은 전자제품입니다. 저희는 새 핸드폰을 사지 않아요. 중고폰을 사거나 아니면 공기계를 나눔받아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데이터나 전화, 문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7,700원 정도 내고 있고 저는 한 3,500원 미만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핸드폰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렇게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으로는 청소기도 있어요. 진공청소기는 먼지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서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대신 고요한 빗자루로 빗질을 하고 손걸레로 바닥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거는 저희 집이 8평 원룸이라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또한 저희는 원룸 옵션으로 있는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빨래를 해서 빨래를 하는데요. 창문 바깥에 빨랫줄을 설치해서 소량의 빨래를 널어둘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곳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빨래를 자연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건조기나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정수기도 없습니다.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창문 틀을 활용해서 바깥에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바닷바람이 되게 잘 들어오는 편인데 공기청정기 대신에 저희는 자주 환기를 시키는 편을 택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약수터로 가서 약수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떠오고 있습니다.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고장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편리를 추구하려고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제품을 사거나 제품을 수리하려고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저는 언젠가부터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기계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가능하다면 빗자루와 같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고장날 일 없는 생활 도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소비하지 않는 항목을 소개할게요. 그 항목은 바로 꾸민 비용입니다. 첫 번째로 옷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새 옷을 구매하지 않아요. 우선 나눔을 요청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총 옷의 개수는 37개의 옷을 가지고 있고요. 수수는 20개의 옷, 저는 17개의 옷을 가지고 사계절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옷을 꾸미기 위해 입는다기보다는 그 계절을 잘 날 수 있는 실용적인 옷들 위주로 선택해서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화장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킨, 로션, 선크림을 비롯한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폼 클렌징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샴푸나 린스, 바디워시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물로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그리고 물로만 세안을 하고 있어요. 물로만 몸을 씻은 이후로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두피가 스스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그리고 피부가 화장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온도 조절을 잘 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돕고 싶어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한번 시도해보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건 환경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자기 몸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에요. 절약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미용실에 가지 않아요. 서로 집에서 머리를 잘라주고 있는데요. 둘 다 미용 기술을 배운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서로의 머리를 어떻게 잘라줄 수 있는지 공부를 좀 했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좀 빨리 자라는 편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수수가 집에서 잘라주고요. 수수는 많이 자를 필요가 없어서 자르고 싶을 때 제가 좀 머리를 다듬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이발에 좀 가장 편리한 점은 어떻게 머리를 잘라주세요 하는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스타일만 딱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잘라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손에 익어서 잘 잘라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꾸민 비용만 절약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친교 모임에 돈을 쓰지 않고 있어요. 저희 둘 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간소한 편인데요. 1년 중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먹고 노는데 쓰는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술도 마시지 않고 저녁 늦게 야식을 먹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먹고 노는데 드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간소하기 때문에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희가 지출하지 않는 항목은 개인 용돈입니다. 저희는 함께 일해서 돈을 벌고 함께 돈을 쓰고 있어요. 각자가 구입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개인 용돈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옷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옷장은 좁아지고 수수가 넣을 수 있는 옷장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합의해서 돈을 지출하다 보면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절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출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공동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돈을 썼지만 지금은 돈을 쓰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종이책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는 약 300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300권의 책을 잘 살펴보니까 이 300권의 책 중에 어느 한 권도 다시 펼쳐보는 일이 없고 이 책에는 먼지만 가득 쌓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저희는 모든 책을 나눔하기로 결심하고 다시는 종이책을 들이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도서관에 없다면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약 한 달 뒤쯤에 빌려보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이라면 이북을 구매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돈을 쓰지 않는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편리를 위한 물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 물건들은 지금 당장의 나를 만족시켜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물건에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편리한 것을 쫓다 보면 더 편리한 것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물건들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만족하고 물건을 기웃거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비하라고 끝없이 부추기는 세상에서 멈출 줄 아는 건 분명히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